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 이제 전단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시죠. 30페이지 보시면 전단 설계 나오는데 전단에 대한 응력 해가지고 뭐 일반식하고 평균 전단 응력 나오는데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에 대한 파괴 형태 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보셔야 될 게 맨 아래쪽에 파괴 형태 중에서 가로 2번 전단에 의해서 위험 단면 나오죠. 그 전단에 의한 위험 단면에서는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림 문제 자체 가지고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상제 분포 하중이 경사균열과 평행한 스트러스를 따라서 받침부에 직접 하중이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받침부 내면에서 유효춤 얼마만큼? D만큼 떨어진 단면을 뭐죠? 전단 위험 단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림 A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지대 부분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위쪽 부분에 여기 받침 부분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상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두 개 부분이 완전히 일체가 된 부분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일 때 위험 단면은 어디가 되느냐. 그렇죠? 위에서 하중을 가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단부 쪽에 위험 단면, 즉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지하고 있는 이쪽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진 것? 위에 있는 보의 유효 두께 D 있죠. D만큼 떨어진 것. 그렇죠? D만큼 떨어진 것. 이게 바로 위험 단면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일체로 시공된 전형적인 보하고 기둥 접합부에서 위험 단면은 지지점 내면에서부터 거리 얼마만큼? 그렇죠. D만큼 떨어진 단면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일체가 돼 있는 부재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체가 돼 있는 부재. 이런 식으로. 부재가 일체가 되는 게 있겠죠. 일체가 돼 있을 때 위험 단면은 어디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게 기둥이 될 때 여기서부터 D 떨어진 것. 여기도 D만큼 떨어진 것. 여기가 위험 단면이 된다는 거.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일 경우에는 받침부 내면에서 전체 유효 높이 H의 0.5 거리, 그렇죠? 0.5 H 거리 이내에 위치한 단면을 뭐라 부른다? 위험 단면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전단 설계식이 나오는데 이 전단 설계식이 여러분들 쭉 나옵니다. 전단 설계식은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냐면 부재를 전단 설계할 때 모든 설계 부분은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했었는데 휨 설계도 그렇고 전단 설계도 그렇고요. 설계는 이렇게 돼요. 소요 전단 강도, 그죠? 소요 전단 강도.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게요. 기호로만 그냥 그대로 표시하면 VU 이렇게 소요 전단 강도 됩니다. 이게 소요 전단 강도. 소요 전단 강도. 이 소요 전단 강도보다 그죠? 이 소요 전단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항상 같든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설계 강도가. 그래서 설계 강도는 어떻게 구하죠? 설계 강도는 VD가 되죠. 그렇죠? VD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VD라고 하는 것은 이 VD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VD는 뭐죠? 그렇죠. 강도 감소계수 곱하기 공칭 강도 V N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강도 감소계수는 얼마가 되느냐?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계수는 0.75죠. 7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칭 전단 강도는 이게 이제 이름이 공칭 전단 강도예요. 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칭 전단 강도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거는 설계 전단 강도. 적어 드릴게요. 안 적어주면 또 헷갈려가지고 또 질문하시니까. 이건 설계 전단 강도고, 설계 전단 강도는 강도 감수계수 곱하기 공칭 전단 강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공칭 전단 강도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칭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 있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 부분과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뭐 하면 돼요? 더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과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됐나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는 거.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과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을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공칭 전단 강도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럼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은 얼마고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은 어떻게 구하냐 밑에 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이걸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4번 나오죠. 예제 14번처럼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가 얼마죠? 4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강도 감수해서 곱하기 전에 이 값이 4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40. 그 다음에 전단 보완근에 대해서 철근이 부담하는 게 전단 보완근이죠. 전단 보완근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60이 나오죠. 그렇죠? 60이. 그럼 여기다가 강도 감수계수 0.75를 곱하면 그게 바로 설계 전단 강도예요. 다른 말로 이건 개수값을 곱했다 그래서 개수 전단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수 전단력이 곧 뭐다? 설계 전단력과 같은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60에다가 0.75를 곱하면 45가 나오죠.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뭐죠?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콘크리트에 대한 전단 강도 구하는 식이 있고 철근, 전단 보완근에 대해서 구하는 식이 있다고요. 그 각각의 식을 뭐 한다? 구해가지고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 31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 식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VC는 6분의 1에 그렇죠? 6분의 1에 람다 경량콘의 개수 루트 FCK 그리고 곱하기 B 곱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6분의 1은 뭐 6분의 1은 수치값이고 람다는 경량콘의 개수 루트 FCK는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B는 보의 폭, D는 보의 두께,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구한 거죠. 그럼 뭐도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철근에 대한 전단 강도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온 게 가로 3번이 전단 보완근의 공칭 전단 강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여기에 루트 FCK 있죠. 이 루트 FCK는 얼마다? 8.4 넘어설 수 없다. 8.4 이하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단 철근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단 철근에 대해서는 수직 스트럽의 전단 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사 스트럽까지는 필요 없고 수직 스트럽 그러면 VS는 어떻게 돼요? 느끈의 간격 전단 보완근 이게 감아주면 간격 있겠죠. 그 간격을 S 그리고 그 느끈 감아주는 철근의 전단력 그렇죠? 단면적 전단력이 아니고 단면적 이렇게 V 전단력의 단면적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F 이 감아주는 철근의 항복 강도
그리고 보의 유효 높이 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콘크리트만 부담하는 전당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친 전당 강도가 얼마야? 그러면 이 VC만 가지고 구하면 돼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설계 전당 강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전담 보완근은 제외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32페이지에 보시면 2번 전담 보완근 철근 설계 시 고려사항 나오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전단 철근이 받침부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서 구부린 일련의 평행한 굽힘 철근 또는 여러 조의 평행한 철근으로 구성된 경우에 VS는 경사 나오는. 그러니까 이 VS 부분에 대한 형태 중에서 경사 스톱에 가는 설명인데 동그라미 1번은 크게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번은 봐주셔야 돼요. 전담 보완근이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 있잖아요. 그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 즉 500메가파스칼 이하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예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그렇죠. 전당 강도를 구하는데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그렇죠. 콘크리트 보가 부담할 수 있는 전당 강도를 강도 설계법으로 구하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전당 강도를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를 구해라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콘크리트가 부담한다니까 이건 제로로 놓고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VC는 6분의 1의 람다. 람다는 보통 콘크리트니까 1이죠. 1 곱하기 루트. FCK 얼마죠? 28. B가 얼마요? 300. D가 얼마예요? 600.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얼마냐면 그죠? 158,745 뉴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킬로 뉴턴으로 고치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158. 얼마요? 7.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구한 거는 무슨 강도예요? 공칭 전단이 되는 거고 설계상의 강도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도 감수해서 곱해줘야 돼요. 0.75 곱해줍니다. 그럼 0.75 곱하면 얼마죠? 119.0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119 정도 합하면 되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33페이지에 4번 보세요. 전담 보완근의 최소 단면적 나오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전담 보완근의 단면적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어 놓으셔야 될 게 이거 자체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이거 구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밑에 보시면 최소 단면적은 얼마냐? 최소입니다. 최소 단면적은 0.625 그렇죠? 0.0625 그리고 람다 그리고 얼마죠? 루트 FCK. 콘크리트 앞에는 항상 람다 붙여.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위에다가 B 곱하기 S, B 폭, 그 다음 느건의 간격,
그리고 항복 뭐죠? 도심까지 거리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도심과 거리가 항복 강도 그렇죠? y 항복 강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전담 보안 철근의 항복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뭐가 돼요? 최소 단면적이 된다는 거. 됐나요? 이게 바로 최소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면적은 최소 전담 보안근의 단면적은 0.0625 곱하기가 0.0625 람다 루트 Fck 곱하기 Fi분의 BS 아시겠죠? Fi분의 B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예제 15번 보시면 강도 설계법에서 그림과 같은 보에서 수직 스트럽 간격을 300mm로 할 때 최소 전단 철근의 단면적 얼마냐? 최소 전단 철근 이거 자체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0.0625 곱하기 경량 콘크리트 개수는 얼마죠? 보통 콘크리트니까 1이네요. 곱하기 루트 FCK 얼마요? FCK 24 곱하기 항복 강도 얼마요? 항복 강도 300 그리고 B는 얼마예요? B는 300 그 다음에 S 부분 그렇죠? S는 스트럽의 간격 얼마죠? 300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하면 약 91.86 이렇게 나옵니다. 91.86 그럼 1번이 답이 되죠. 되죠? 그렇게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공식 몇 번이죠? 그렇죠? 공식 13번. 이걸 공식 13번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분생 공식. 이게 훈생 공식 13번. 됐나요? 보의 전단 강도 산정식 아시겠죠? 보의 전단 강도 산정식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부분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3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서 5번이 전단 보안근의 종류하고 간격이 나오잖아요. 전단 보안근의 종류하고 간격 중에서 전단 보안근의 종류는 일단은 부재축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 스트럽, 그렇지? 감아주는 거 스트럽. 그 스트럽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스트럽 부분 대신에 용접 철망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장 철근의 몇 도? 45도 이상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보세요. 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 부분에서 양쪽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솟고 있겠죠. 그러면 부재가 이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에요. 그럼 스트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깔잖아요.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양쪽 단부 쪽이 전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부 쪽에 스트럽은 더 많이 배치합니다. 중앙부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스트럽 부분에 관한 내용을 스트럽을 깔 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4인장 균열 기억나시죠? 4인장 균열. 이게 4인장 균열입니다. 4인장입니다. 그럼 스트럽 자체가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스트럽이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트럽 자체를 경사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감지 않고 경사로 묶어서 감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경사로 묶어서 감을 때는 이게 4인장 균열이니까 이것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돼. 이렇게 묶어주면 됐나?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V자 형태로 이렇게 V자 형태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이게 주된 힘을 받는 주철근이니까 그 주철근에 몇 도 이상 돼야지만 효과를 가지냐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몇 도? 45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각도가 주된 힘을 받는 각도에서 45도 정도 이상 돼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직각일 때가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3번 얘기가 주인장 철근과 몇 도? 45도 이상의 경사를 갖는 스트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굽힘철근이죠. 이게 굽힘철근이라고. 이게 굽힘철근인데 이 굽힘철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4인장 균열이 생기죠. 4인장 균열. 그럼 이렇게 4인장 균열이 생기면 이 4인장 균열에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4인장 균열은 뭐죠?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4인장 균열에서 이걸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직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이 굽힘철근도 뭐다? 전단철근으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이 주된 힘을 받는 철근에 이건 몇 도? 이거는 30도 이상이면 돼요. 스트럽은 45도 이상이지만 이거는 몇 도? 35도 이상이면 돼요. 다시 30도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30도 이상. 그래서 스트럽은 45도 이상 돼야 되고 주인장 철근에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만 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럽하고 굽힘 철근하고 조합해서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됐죠? 그렇게 해서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34페이지에 보시면 전단 보완근에 대한 간격이 나오는데 전단 보완근의 간격이 나와요. 소요 전단 강도 부분이 크게 나눠서 보시면 VU가 이게 소요 강도 즉 하중값이고 이것보다도 얼마요? 설계 강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설계 강도의 반값 이하가 되면 이때는 전단 보완근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부담해야 될 값의 반 정도보다도 작잖아요. 하중이. 그러면 뭐 전단 보완근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크고 누가? 하중값이. 그리고 이것의 2배가 되면 얼마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 콘크리트 부담하는 강도 이하. 그럼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최소 철근이 전단 보완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그래서 이때는 필요 없는데 이 조건일 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늦근을 전단 보완근을 얼마 간격으로 깔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깔 때 보충의 2분의 D 이하. 됐나요? 2분의 D 이하. 그리고 이거 이하. 그리고 얼마? 600mm 이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D 이하 그리고 600mm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뭐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를 초과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이것보다도 이렇게 될 경우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값보다도 얼마? 곱하기 2배. 2배가 아니고 반,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4분의 D 이하 그리고 300mm 이하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내진 설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거 뭐냐면 예제 16번은 철공 콘크리트 부재 전단 설계 시 보강 철근의 간격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일반적으로 간격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2분의 D 이하 600mm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6번 보시면 전단 마찰 설계입니다. 전단 마찰 설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존하거나 발생 가능한 균열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어차피 다른 재료죠. 그럼 그 두 개 사이에 그리고 콘크리트 부을 때 상이한 시간에 시공한 콘크리트 이연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뭐냐면 붓고 난 뒤에 이어서 부을 때 시간 차를 두고 하게 되면 콜드 조인트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시공 시간 여러분 배운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균일이 생기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부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콘크리트하고 여기 콘크리트를 시간차를 두고 다르게 콘크리트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균열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중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게 두둥강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이 부분이. 그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끊어지는 부분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라? 전단에 대해서 잡아주는 힘을 가지라.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전단에 대해서 막고자 여기에 전단 철근 자체 개념은 아니지만 전단 마찰 부분에 대한 형태의 보강근 자체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단 마찰 설계 산정의 정의, 보강근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하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죠. 휘어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보강근 자체 내에서는 인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인장력은 균열면에 수직하게 압축력으로 작용하며 이 힘과 균열면 마찰 개수의 곱이 전단에 대한 강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 설계를 할 때 이 전단 보강근, 이 보강근의 전단 저항은 얼마냐 물어보면 철근의 인장력과 철근 자체의 인장력 있죠. 그 인장력에다가 그 다음 뭐죠? 콘크리트 마찰 개수. 콘크리트 마찰 개수를 이걸 곱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 설계를 할 때 이 전단장이라는 게 곧 뭐다? 마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찰 설계할 때는 철근이 가지고 있는 전단력이 뭐가 되죠? 전단력은 뒤에 나오지만 항상 철근의 단면적 A 곱하기 FY 이렇게 되죠. 철근의 인장력은 텐션 개념이 되기 때문에 텐션은 철근의 단면적, 여기 철근 단면은 보강 철근에 대한 단면적에다가 그 보강 철근에 대한 항복 강도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콘크리트에 대한 뭐죠? 마찰 개수, 미우 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곧 뭐가 돼요? 전단 마찰 설계할 때 설계식이 되는 거예요. 전단 마찰 개수의 설계식. 그런데 여기서 콘크리트 마찰 개수 부분이 미우가 되는데 이 마찰 개수는 일체로 타설된 콘크리트는 1.4 하게 되고요. 람다는 개수값이니까 경량품 개수. 그 다음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콘크리트에 새로 친 것은 1.0. 그리고 전단 연결제에 의하거나 철근에 의해서 구조용 강제에 정착된 콘크리트는 또 얼마? 0.7. 그 다음 일부러 뭐죠? 거칠게 하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는 얼마? 0.6. 그래서 이 마찰 개수값을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 마찰 개수 자체를 가지고 말로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식 자체가 이 식이 우리가 공식 14번이 되겠네요. 훈생공식. 훈생공식 13번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훈생공식. 훈생공식 얼마? 14번. 그래서 13번까지 했으니까 이건 14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14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단장이라는 게 콘크리트의 뭐죠? 콘크리트의 마찰. 전단 마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 마찰 설계식. 그리고 거기다 인장력. 철근 인장력 A 곱하기 FY. 그리고 콘크리트에 대한 마찰 개수는 종류가 뭐죠? 총 4가지가 있더라. 여기다 밑에다 축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일체로 다설된 콘크리트는 1.4. 그 다음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거치기를 만든 콘크리트에 새로 친 것은 뭐죠? 1.0. 그리고 전단 연결제에 의하거나 철근에서 구조용 강제 정착된 0.7. 일부러 거치게 하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 새로 친 거는 0.6.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제 17번 보시면 전단 마찰 설계에서 일체로 타설된 일반 콘크리트의 전단면에 수직하게 D25의 두 개가 E-D25는 뭐냐면 철근 직경이 25mm, 이형 철근 25mm를 두 개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이거로 보강된 철근의 전단 강도를 구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전단 강도, 철근의 전단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공칭 강도가 되는 V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철근의 인장력에다가 콩을 맞춰야 되니까 AS 곱하기 FY 하면 되죠. 그럼 여기 AS 이거는 얼마 돼요? 단면적이니까 지금 철근이 몇 개? 2개 들어갔죠. 한 개 단면이 507이니까 그러면 507 곱하기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507 곱하기 2가 되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FI 값이 얼마요? FI 값이 4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구한 게 철근의 인장력 값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콘크리트의 마찰 개수가 되는데 일체로 다설된 콘크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로 다설된 콘크리트는 얼마예요? 개수값이. 그럼요. 1.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1.4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고민하고 딱히 뭐죠? 뭐 어렵고 그런 거 아니고 공식만 그냥 하나 정리를 딱 해놓잖아요. 그럼 공식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그대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식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이렇게 구한 것은 전단 마찰 설계지만 이거 자체 부분은 뭐가 된다? 그렇죠. 공칭 강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설계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칭 강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한 전단 마찰 공칭 강도 값은 철근의 인장력 곱하기 콘크리트 마찰 개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다가 만약에 전단 마찰 설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강도 함수 곱하면 되는데 강도 함수를 곱하면 그 개수 강도 개수 값은 얼마예요? 0.75 개념으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전단력, 보에서 힘 설계 얘기했고 지금 설명한 거는 전단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단 설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기둥 부분 설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